오늘은 공광규 시인의 별국이라는 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난으로 인해 건더기가 없는 국, 이런 걸 우리가 멀국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 국을 끓여 먹으며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과거의 기억을 한 편의 사파처럼 제시한 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짧고 그 다음에 간결하다? 그러면서도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조심조심 받들고 부엌에서 나오셨다. 국물 속에 떠있던 별들,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배가 불렀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그릇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별빛 사리가 쏟아졌다. 자, 우리가 공광규 시인의 별국이라고 하는 시예요. 자, 어떻습니까? 상당히 맑죠. 나는 이 시를 읽으면은 뭐 슬프다, 기쁘다 이런 감정보다는 맑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이 먼저 오곤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어머니는 가난한 어머니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머니의 처지가 드러나고 있다면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내가 좀 전에 멀국이라고 하죠. 자, 이 멀국이라고 하는 건 건더기가 없는 그런 물만 있는 그런 국이에요. 그래서 요 멀덕국은 그 멀국의 충청도 방언으로 건더기는 거의 없고 국물만 많이 있는 국을 말합니다. 건더기가 왜 없어? 그렇지, 가난하니까 고기라든가 이런 건더기를 풍성풍성하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학교에서 돌아온 나를, 이때 나는 지금의 나? 아니죠. 어린 시절의 화자죠. 손님처럼 마루에 앉히시고, 자, 손님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대면대면하고 남남 바라보듯이 이게 아니라 손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루에 앉히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태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흰 사기 그릇이 앉아있는 밥상을 노 사기 그릇이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사기 그릇이 놓여있는 거겠죠. 그런데 흰 사기 그릇이라고 그래가지고서나 앉아있다 라는 표현을 조용히 잘 이렇게 놨단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이며 조심조심 아들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고요. 부엌에서 나오셨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의 어떤 정성과 사랑이 그득 담긴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년부터 3년까지를 한 센텐스로 본다면 정성을 다해 멀덕국을 끓여주신 어머니를 회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4연 보겠습니다. 국물 속에 떠있는 별들. 자, 여기서 말하는 별은 그렇죠.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일 거야. 아까 건더기가 없이 국물만 잔뜩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별은 진짜 국물에 별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별이 비쳤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떤 때는 숟가락에 달이 건져 올라와 되게 판타스틱해요. 그죠? 달 역시 마찬가지로 별과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배가 불렀다. 뭐야 이거는? 그렇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느꼈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4연과 5연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느껴서 배가 부른 어린 시절의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진짜 숟가락과 별이 부딪혀? 그거보다는 그 국에 비치고 있는 별을 숟가락으로 떠먹는 거죠. 그걸 부딪힌다라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건질 건더기가 없어서 국에 비친 별이
숟가락에 부딪힌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맑은 국구룩 소리가 가슴을 울렸는지. 자, 맑은 국구룩 소리, 원관념이 뭐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뭘로 본 거야? 국구룩 소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인 대상을 청각화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머니 눈에서 별빛사리가 쏟아졌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별빛사리, 이거 원관념은 눈물일 겁니다. 그래서 이 사리가 뭐예요? 사리라고 하는 건 스님이라든가 부처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참된 불도 수행의 결과로 생기는 그 구슬 같은 유골이죠. 그러니까는 어머니의 눈물을 마치 뭘로 본 거야? 별빛, 하늘에서 내려오는 맑은 그 사리라고 표현한 거죠. 즉 어머니의 사랑을 승화시켜서 표현한 미화법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6년과 7년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광규 시인의 별국이라고 하는 시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요, 서정시고요, 회상적이고 감각적이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가난한 어머니, 자식에 대한 애달픈 사랑을 얘기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1. 특징을 보면 시어의 대응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린가? 이렇게 볼까요? 자, 가난한 어머니는 항상 멀덕국을 끓이셨다 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멀덕국은 뭡니까? 그렇죠. 가난하지만 자식에 대한 사랑을 표상하는 시어죠. 자, 그럼 이 멀덕국이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흰 사기 그릇으로 넘어가요. 흰 사기 그릇에서 이제 뭘로 넘어갑니까? 그렇죠. 별로 넘어가요. 별이 뭘로 넘어갑니까? 달로 넘어가서 그것을 느낀 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멀덕국, 흰사기 그릇, 별, 달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표상한다면 이것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배가 불렀다죠. 즉 배가 불렀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가득 느끼는 자신,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미화법을 통하여 사랑을 승화시키고 있다. 자, 이건 표현상의 특징이죠. 어디에서? 라고 하는 거죠. 여기죠. 자, 숟가락과 별이 부딪히는 맑은 국구룩 소리가 가슴에 울렸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화자의 어머니는 그릇과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국물에 건더기가 없어서라고 여기면서 화자가 밥을 먹는 동안 눈물을 흘려요. 그 눈물이 바로 뭡니까? 별빛 살인 거예요. 요게 미화법이라는 거죠. 화자는 이러한 어머니의 눈물을 별빛 살이라고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살이가 참된 수행의 결과로 생긴다는 구술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을 미화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승화시켰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공광규 시인의 별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